여러분 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송승은입니다. 이번이 이제 파리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. 그동안 저희가 쭉 이제 파리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저도 그동안에 과거에 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했던 일들 다시 경험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시간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파리의 구는 18구예요. 그래서 제가 달팽이 모양으로 구가 성립되었다고 했는데 파리에는 18구는 저기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그 몽마르트 그 지역을 같이 소개해드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정보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몽마르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지도를 보면요. 여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오늘의 경로는 먼저 그 몽마르트 그 파리에 가서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에 가서 그 사원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라포르트 생투앙이라는 그런 그 구역이 있어요.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벼룩시장으로 유명한 라포르트 데 크리냥코 여기를 가기로 하는 것이 저희 여정입니다. 네, 그 유명한 그 몽마르트 사진이죠. 여기는 이제 18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. 정말 노틀담 다음으로 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에요. 파리의 그 북쪽에 이제 언덕이 있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있고요. 특히 이렇게 불꽃 축제 할 때 참 멋있죠.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 몽마르트가 있고 여기 노틀담 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샌드강이고요. 그런 식으로 이 파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2010년에 저와 함께 이제 파리에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.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리의 전체적인 어떤 유명한 건물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저기가 뭐다 뭐다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언덕의 계단이 나옵니다. 이제 그리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르프티트랑 이거는 굉장히 그 유명한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요. 왜냐하면 그 이 바깥을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아주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올라가실 때는 이 기차를 타시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시는 그래서 이제 그 몽마르트에서 내려오는 길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그 아름다운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올라갈 때는 기차로 올라가고요. 이게 한 뭐 왕복으로 10유로라고 하니까 한 번으로 올라가는 건 한 반값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기차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 유명한 그 물랑 루주에서 출발해요. 여기는 그 캬바레로 유명하죠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다 그 파리에 왔을 때 많이 구경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물랑 루주입니다. 이제 이거는 그 기차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도예요. 그래서 이 물랑 루주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그 몽마르트 사원을 볼 수 있고 여기를 쭉 돌아서 다시 내려오는 이제 이 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거는 걸어서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그 볼 것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제 아들도 같이 저 기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옆에 이제 쭉 올라가는 길에 나중에 저기 오면 좋겠다 하는 걸 찍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차를 타시는 것이 참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그 사크레케르 사원 주변에 많은 음식점과 이제 화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.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갔을 때 이렇게 그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뭐 걷고 또 좋은 장소 들어가서 차 마시고 또 나와서 또 걷고 이러기 참 좋은 것이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초상화 그리고 또 그래서 그걸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이제 몽마르트를 가면 그 주변에 굉장히 저기 작은 걸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림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진들도 찍으실 수 있고, 또 이제 그거를, 또 그 사진을 갖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,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, 정말 그 아티스트들이 사는 그런, 동네인 것처럼 특히 우리 그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널찍널찍한 그런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가면 정말, 정말 좁은 곳에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몽마르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이게 사원이고요. 거기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, 우리 첫째 아들, 제레미, 네, 제가 사진 찍어봤어요. 이제 그리고 그 주변에 굉장히 그 레스토랑이 많아요. 그런데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그렇게 음식 맛이 맛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파리 갈 때마다 그 모마르트를 가는데 그 맛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상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. 저희가 이제 이거는 2013년에 같이 가족끼리 갔을 때 사진입니다. 이곳이 아마 피자집이었던 것 같아요. 이상하게 그 몽마르트르 주변에는 프랑스 음식보다 이렇게 그 다른 나라 음식을 파는 곳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피자집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저희가 한 곳을 먹었는데 맛이 참 좋았어요.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니까 맛이 없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뭐 굉장히 맛있다 하는 그런 맛집을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몽마르트의 이제 저녁이 다가올 때 그런 풍경인데 집들과 그다음에 그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참 그 파리의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또 뭔가 노스탈지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는 아주 최고인 장소입니다. 이건 야경이고요. 이제 그 사원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우리가 아까 기차를 타고 온 그 길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 됩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뭐 작가가 찍은 것 같은데 그 사크레켈 그 사원과 그다음에 에펠탑이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보이는 그런 구도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언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. 몽마르트르 주변에 그 집을 만약에 렌트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시내보다는 조금 쌀 거예요. 그리고 파리의 그런 그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작아요. 정말 한 사람이 산다고 해도 굉장히 작은 그런 공간인데 굉장히 차밍하긴 하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가기에는 좀 불편한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저기 이렇게 렌트하실 때도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역시 몽마르트르 주변의 밤의 야경은 이렇습니다.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이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르 파블 파리 아멜리 블랑 이거가 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스tin The Fabulous Destiny of Amélie Blanc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영화에 이제 나오는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주소가 이렇다고 합니다. 르 카페 데두 물랑인데 그 르픽이라는 그런 길에 가면 있대요. 지금도 아마 그 사진을 걸어놓고 아마 이 영화에 나왔다고 홍보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마르트를 보고 난 다음에 가실 곳은 그 라포르트 생투앙인데요. 제가 여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파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이상 가고 싶다. 그리고 좀 살아보고 싶다.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. 라포르트 생투앙은 이제 13번인데 그 13번인 건지 14번인지 하여튼 그거는 확실하게 좀 저기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 이곳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booking.com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가격이 700유로, 900유로, 1000유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일주일 있는다고 쳤을 때 다른 장소에 있을 때는 이거 한 세배는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또 굉장히 작고. 근데 이 생토항 주변은 가격이 이렇게 저렴합니다. 왜냐하면 파리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여기서 옛날에 한번 한 달 동안 살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안전해요.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 아파트들이 좀 널찍널찍하고 새로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포크트 생투앙 그 주변에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 그 주택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대요. 그렇기 때문에
이 그 옛날에 있던 그런 아파트 다 허물고 새로 이제 짓고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에이전시들이 많이 그 내놔요. 그래서 아파트를 정말 깨끗하고 새집 같은 그런 아파트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실 수 있는데 여기가 혹시 너무 멀지 않을까 시내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. 제가 알기로는 이 생포항에서 시작하는 그 저기 지하철이 중요한 지역은 다 가요. 갈아탈 필요 없이. 그래서 생라자 여기는 이제 그 기차역이에요. 큰 기차역인데 이 서부로 나가는 기차가 모든 기차가 다 여기서 떠나요.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도 가고 또 뭐 그 옛날 그 임프레시오니스트 인상가 화가들이 그 저 그렸던 그런 그림이 있는 그림이 배경이 되는 그런 동네 가는 게 다 왼쪽에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요 생라자레에서 타시고 가면 되고 또 아블꼬막당 여기는 그 프레탄 백화점이 있는 곳인데 그 오페라에서 아주 가깝죠. 그래서 시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그 피라미드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깝고요. 그다음에 샤틀레 여기는 이제 모든 그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이고 바로 샤틀레에서 이제 길 그 뽕네프만 건너면 그 리브거시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생투항에 거처를 두시고 그리고 파리를 한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뭐 이렇게 좀 롱텀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동네예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퍽트 생투항에서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유명한 벼룩시장 라포르트 드 클리냥코가 나오는데 저도 여기는 한 두 번 가봤는데 저는 그렇게 뭐 그 어트랙티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은 그 저는 원래 그 앤티크나 뭐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모던한 걸 좋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실 만한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내놓고 파는 옥션 같은 것도 있고요. 아주 여러 가지 팔고 뭐 그 안티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실만 해요. 옷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좀 싼 거 그런 거 팔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예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옛날 뭐 골동품들 그런 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고 이제 그리고 또 뭐 가구들도 있어요. 그래서 가구들도 혹시 이제 파리에 만약에 가셔서 예, 그쪽에서 거기서 한 뭐 오랫동안 살 거다, 몇 개월 산다, 뭐 1년 산다 하실 경우에는 이 폭스 네, 그냥 거로 가셔서 여기서 가구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뭐 앤티크도 있고요. 네, 그러니까 한번 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이 비디오의 맨 끝에 덧붙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, 그 Midnight in Paris라는 그 우디 알렌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, 그게 이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.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비판하는 것도 좀 있어요. 뭐, 아니다. 그 파리를 소개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었다.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,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성공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명한 장소들, 그 관광객들의 장소가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그 우디 알렌만의 어떤 그 관점으로 본 그런 파리였기 때문에 저는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인터넷 어드레스를 가시면 그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 나왔던 그 장소들, 그 로케이션 했던 곳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우디 앨런의 팬이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장소가 좀 약간 숨겨진 파리의 그런 새로운 명소 그런 곳을 좀 구경하고 싶으실 때는 아마 이 리스트를 따라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막셀 프루스트라는 그 유명한 그 프렌치 그 작가가 쓴 말인데 제가 이걸 불어를 읽어보면 Le seul véritable voyage n'est pas d'ailleurs, n'est pas d'aller vers d'autres paysages, mais d'avoir d'autres yeux. 이제 이 말의 뜻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진짜 여행이라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거를 내가 내 눈으로 계속 다른 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그 장소를 구경하는 것이 진짜 여행이다.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이런 유튜브 비디오를 보는 것도 어디를 가기 전에 그곳의 장소를 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내가 본 장소와 또 내가 볼 장소는 어떤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본 장소는 이랬구나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여행의 그 폭을 더 프로파운드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고 또 지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곳을 소개해
드릴 텐데요.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녀오셨거나 또 아니면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본 장소를 같이 보고 공유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것이 이 막셀 프루스트가 말한 진짜 여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오늘까지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파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곳 제가 다녔던 곳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할로윈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요. 할로윈이 제 생일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여러분도 즐거운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뵐게요.